이야기이고 영화에 등장하는 엄마 아빠의 연기들이 이 코다 안에서는 이제 농인 배우가 직접 농인 역할을 연기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실감나게 농인의 역할과 농인이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연기들이 아, 우리 엄마 아빠 이야기다. 아, 나의 이야기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울면서 볼 수밖에 없었죠. 울면서 네. 영화. 근데 그 감독한테 메일을 보내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사적으로 메일을 보낸 것은 아니고요. 아, 예. 네, 영화 배급사 측에서 그럼 한국의 이길보라 감독이 코다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의 이길보라 감독과 이 셔네이더 감독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서신을 주고받는 프로젝트를 해보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해서 저한테 이제 요청을 주셨는데요.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건 이제 저도 이제 아까 감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반짝이는 박수 소리 이렇게 두 팔을 들고 이렇게 두 팔을 왔다 갔다 반짝반짝 하는 이게 농인들의 세상에서는 박수 소리거든요. 박수 소리. 아카데미에서도 다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박수. 네, 맞아요. 네, 청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수를 짝짝짝짝 치면은 되게 크게 들리고 되게 나를 환영하는구나 라는 소리처럼 느껴지는데요. 근데 사실 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그렇죠. 뭔가 시각적으로 크지도 않고요. 그래서 농인들은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반짝이는 수어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네.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라고 말하는구나. 네. 사람들이 나를 축하하는구나 라고 느껴져서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이렇게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이 반짝이는 박수 소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서 그 농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기존의 영화 문법이 청인 중심의 영화 문법과 농인 중심의 영화 문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셔네이더 감독이랑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셔네이더 감독도 영화를 찍으면서 그런 고민들을 처음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영화 보고 공감 가는 부분도 많았고 뭐 이런 조심할 것, 우려하는 것 조언도 주시고 저는 사실은 그 코다 분들을 만나면 아주 뭐 기본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질문 한번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들이 말하는 걸 보면서 말을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이 농인의 자녀분들은 그럼 어떻게 수어부터 배우게 되시는 건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게 학습을 해나가시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좀 기본적으로 들더라고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이제 수어로 이제 말을 하니까 엄마 아빠의 수어를 정말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습득하면서 자랐거든요. 수어 먼저. 네, 그래서 수어로 저는 옹알이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손으로 이렇게 예쁘다라고 하면 그 예쁘다라는 수어를 이렇게 따라하고 이게 엄마야, 이게 아빠야 라는 수어를 이렇게 옹알이를 한 거죠. 옹알이를 하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렸을 때 수어에만 노출이 되어서 그렇죠. 말을 안 하고 수어로만 애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시고 큰일 났다. 얘 농인이다. 말을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유치원에 보냈고 이제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저는 그때 엄마가 얘기하기로는 말이 꼴찌였다. 너가 말을 제일 못했다. 라고 엄마가 회고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하시는데. 네, 이렇게 나중엔 잘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코다는 어렸을 때부터 수어에 먼저 노출이 되는데요. 수어에 노출이 되지만 사실 수어를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음성 언어를 배우면 굉장히 나중에는 그 두 개의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사용자로 자라기 때문에 사실은 언어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수어로 이렇게 학습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언어를 배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없군요. 어차피 학교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음성 언어는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에 편견이라는 게 코다를 바라보는 편견이라는 게 또 그냥 장애인들이 느끼는 편견과는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굉장히 농인들이 느끼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농인들에 대한 어떤 사회의 편견 같은 것들을 사실 코다는 자기 엄마 아빠한테 쏟아지는 사실은 자기 가정에 쏟아지는 자기 뿌리에게 쏟아지는 편견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다들은 그걸 보면서 농인에 대한 편견과 싸울 수밖에 없죠. 같이 싸울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보호자이자 동시에 두세 개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통역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통역사. 근데 통역을 하면서 동시에 엄마 아빠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 이 코다에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 혹은 뭐 영화 속에서 아까 우셨다 그랬잖아요. 뭘 보면서 제일 많이 우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코다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항상 통역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은행에 전화해서 아니면 은행에 엄마랑 같이 가서
우리 집이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우리 집의 가정 환경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통역을 하면서, 근데 이거를 단순히 통역만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거를 이 안에서 이게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집이 되게 가난하구나, 우리 집이 되게 힘들구나, 이런 상황을 먼저 알아야 했던 게 되게 힘들었고요. 아니면 뭐 학교를 조퇴하고 엄마 아빠를 쫓아서 통역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코다에겐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이 영화 코다에서 이 엄마 아빠가 이제 가정에서 이제 방송 통역을, 그러니까 방송국이 지금 촬영을 온다, 너가 네. 빨리 통역을 해야 한다라고 네. 하는데, 이 주인공인 루비가 자기는 이제 수업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레슨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 엄마가 네가 통역을 해야지라고 하는 얘기에 루비가 음악 수업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통역사로 집에서 남기를 택했을 때, 저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화가 나면서도 근데 또 엄마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통역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때 루비는 자기 자신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엄마 아빠의 통역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사실 정말 코다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세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하는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코다라는 이야기를 아예 생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 한 말씀? 네, 사실 이 미국 아카데미에서 코다라는 영화가 선관왕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셨는데요. 근데 사실 코다라는 존재가 이제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운 경험들도 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저는 좋은 경험들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실은 두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코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무궁무진하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하고, 그러네요. 이들을 되게 불쌍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이중언어 사용자이자 두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잘 포용할 수 있을까? 예. 혹은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한국 사회가 고민했으면 좋겠다. 네. 진짜 좋은 말씀. 그 윤여정 씨가 수어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잘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수어로 이름을 호명했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잘못 나간 기사고요. 이름 호명한 건 아니고 이렇게 I love you를 잘못된 수어를 이제 검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I love you를 하셨는데 그게 되게 귀여우셨어요. 근데 좀 보도가 한국에선 잘못 나간 측면이 있죠. 이게 알러브인 거죠. 이게 I love you.